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과 종목들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는 부분 찾아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운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홍준만 FA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민아 FA부터 시청자분들과 좀 인사를 해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저는 오늘 미국 증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우 증시를 좀 보실 텐데요. 예. 다우가 아니라 나스닥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다르게 나스닥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특히 7월 달 들어서 꾸준히 거의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어제 새벽 주가 지금 6,412.17포인트에 지금 장을 마감한 그런 모습입니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우하고 S&P까지 다 봤을 때 약간 혼조세를 어제와 그저께 양일 동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또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서 또 관련주들의 좀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던 주들이 우리가 팡으로 대표되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이런 쪽의 주가들이 좀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한 배경이 골드만삭스의 발표가 있었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그리고 구글 알파벳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제시 근거가 이제 매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관련주,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좀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금융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금융주가 이제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배당금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런 점들이 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의 6%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실적 상승과 또 이런 금융주들의 배당 성향 강화에 기대를 걸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술주와 금융주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준만 FA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해외 증시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좀 아시아 증시 얘기해 드릴 텐데요. 어제 아시아 증시는 중국, 일본이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당국이 금융 시스템 위험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중앙정치국회의는 올 하반기 선제적 재정 정책과 신중한 통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규제 강화 우려 때문에 좀 중국 증시가 좀 시장의 약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해 지수가 좀 3,200선을 넘었는데 이는 4월 이후 좀 3개월 이내 최고치입니다.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면서 좀 증시의 하락을 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 보시면요. 달러 대비 좀 엔화 가치가 절상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얼마나 좀 중요하게 볼 점은 일본의 중앙은행이 지난 6월 통화정책회의의 회의록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급격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지만 환율이 민감하게 작용해서 엔화가 10엔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좀 중국 증시에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좀 중국 증시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축소 이슈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양적 완화 축소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외 증시에 대한 정리를 들어봤고요. 이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현황 함께 점검해 보면서 수익률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패시브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EM과 중신증권 그리고 타이거 200과 VNQ, 스타벅스까지 현재 다섯 종목이 담겨 있는 상황이고요. 각각의 수익률은 EM 4.85% 그리고 중신증권은 3.01%, 타이거 200은 2.84% 그리고 VNQ는 1.93%의 수익률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좀 굴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액티브 포트폴리오에서는 금왕응용화학과 애플 그리고 오량액이 담겨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과 오량액이 각각 6%와 8.5%의 수익률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만 FA의 액티브 포트폴리오에 보면 많이 하락했었던 금왕응용화학이 상한가 한번 좀 기록하면서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애플과 오량액의 수익률이 단기간에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점검해 주시죠. 네, 포트폴리오 종목 한번 점검해 드릴 텐데요. 우선 금왕응용화학부터 보겠습니다. 금왕용화학 지난번 요 하락 때 좀 많이들 걱정하셨을 텐데요. 이때 제가 저가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서 차트가 다시 5일선에만 붙으면 문제없다고 했는데
이날 단번에 상한가를 가면서 21선 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 이후에 살짝 하락해서 현재 5일선 위에 잘 안착해 있는 좋은 모습입니다. 금화응용화학은 현재 상승 추세에 상승 탄력이 충분한 만큼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애플 보겠습니다. 네, 애플 보시더라도 좀 많이 올랐죠. 144.5달러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골든크로스 이후 5일 연속 상승하면서 좋은 추세의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도 0.43%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현재 아이폰 8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아이폰 8의 성공을 확신하는 장밋빛 전망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던 아이폰 6의 모델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지금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2.7년인 걸 감안하면 그 예상이 어느 정도 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지금 가격에서 5% 추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오량액입니다. 오량액 보시면은 추천가 한 52위안 대비 꾸준히 상승했는데요. 현재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이후에 거래량도 꾸준하고요. 상승 추세로 다시 한번 들어섰습니다. 중국의 백주 산업은 아직도 잘 성장 중에 있는데 중국의 개인들의 프리미엄 소비가 증가하면서 백주 산업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잘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게 효과적인 전략을 맞추고 또 꾸준한 내부 개혁을 통해서 장기적인 회사의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고점에 거의 근접해 가 있기 때문에 이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지만 큰 문제 없이 좀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량액도 추가 매수 5%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화응용화학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입할 것으로 보셨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또 신작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정리를 하면서 오량의 백주산업 요즘에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5%더 매수에 대한 관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민아 FA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금화응용화학 차트는 어차피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차트가 5일선 위에 말씀대로 안착하기는 했는데, 반대로 또 저는 반대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손절을 할 줄 알았는데요. 추가 매수를 하시네요. 어떤 이유로? 추가 매수는 금화응용화학은 아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5일선 밑으로 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지난번에 5일선 밑으로 하락하고 바로 상한가로 뛰어오르는 좀 상승 탄력이 아직은 충분한 종목이라 보기 때문에 지금 5일선만 따라서 쭉 올라가면 조만간 21선도 뚫고 꾸준하게 좀 더 상승할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종목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리고 금화응용화학은 그럼 계속 가져가시겠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루머가 조금 있죠. 아무래도 안면 인식 기능에 대한 그런 노이즈가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동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아이폰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비싼데요. 휴대폰이 130만 원 하면은 이걸 살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비싸긴 하죠. 근데 아나운서님 혹시 스마트폰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이 시점에서 약간 대답이 아이폰 사용합니다. 이런 대답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국산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황이. 김민아 FA는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저는 휴대폰은 LG죠. 저는 V20. 둘 다 국산이에요. 저는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네. 여기 3명 중에 네. 1명은 아이폰을 사용하고 네네. 있습니다. 아이폰 사실 130만 원 좀 비싸다고 느끼긴 하겠지만 그만큼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역대 최고의 제품이 될 거라는 좀 그런 전망이 많은데요. 아이폰은 역시 그 전 모델도 그 전전 모델도 항상 루머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출시만 되면 엄청난 인기를 끌고 많이 팔렸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지금 주가 추세를 보더라도 그런 루머에 흔들리지 말고 출시된 이후 9월 5일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까지 좀 지켜보시면 될 듯 합니다. 네, 일단은 노이즈가 있더라도 믿고 보는 아이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패시브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률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은 상황이고요. 스타벅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수익권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현황인데 한 종목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3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타이거 200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개장하고 0.05% 상승한
8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얼마 전에 최고점을 찍었죠. 여기 31,950원을 7월 13일에 찍었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전체적으로 차트를 저희가 3월부터 보시면은 꾸준히 얼마나 올랐는지 대략 보실 수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늘 이렇게 시장 전체를 사는 걸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패시브 포트폴리오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읽지 않고 시장 전체를 사면서 욕심 줄이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10% 비중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EM 보시겠습니다. EM 역시 저희가 연초부터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역시 우상향하는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매수 이후에 그저께였죠. 43.76달러로 최고점 경신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만 2017년 들어서만 지금 주가 상승이 거의 뭐 지금 어제 기준으로 43.65달러에 거래되고 있죠. 자, 이게 25% 정도만 25% 정도. 이 정도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신흥국이 계속 앞으로 가는데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중국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지만은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쪽의 어닝이 실제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당분간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비롯해서 저희는 이제 올해 동안에는 아무래도 미국 금리 인상 시기까지는 EM 들고 가도 괜찮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추가 매입도 가능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넷플릭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어제 넷플릭스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거의 뭐 S&P 500이나 다우지수 비팅하면서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주가 살펴보시면 최근에 엄청난 갭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다가 어제였죠. 새벽장에 186.97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뭐 여러분 제가 어제 설명드렸겠지만은 굉장히 시장 앞으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보고 어떤 미디어, 드라마를 보는 방식 전체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죠. 아나운서님 또 보고 계시죠? 미드 좋아하시죠? 저는 아직 보지 않고 있는데 저를 제외한 많은 분들이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반드시 그러겠죠. 네. 예, 앞으로 이거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예, 뭐 불법 다운로드 이런 거 받으시면 안 되고 꼭 보셔야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 종목 지금 가격 기준으로 충분히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5% 신규 매입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홍준만 FA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넷플릭스, 뭐 봉준호 감독의 네. 옥자로 이번에 유명해졌죠. 그런데 뭐 지난주에는 스타벅스 담더니 이번 주에는 넷플릭스. 이게 무슨 액티브 포트인지 패시브 포트인지 약간 정체성에 혼란이 좀 오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고, 그럴 거면은 차라리 현금 비중 낮추셔서 종목을 더 사시는 게 좋지 않나. 아니면은 그 많은 현금 비중 저 빌려주시면은 제가 이자 후하게 쳐서 갚아드릴게요. 거기다가 좀 고 PR의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포트에 담는 거 괜찮으신가요? 예, 일단 뭐 이자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담는 회사는 아무래도 금화공룡화학보다는 저는 좀 안전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해 보이지만 패시브에 가깝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망하지 않을 회사는 확신이 들어서 매수를 했고요. 저는 이런 브랜드 파워가 있고 꾸준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소비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개인적인 성향이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문제에 늘 제기되던 부분이죠. 지금 뭐 얼마 전만 해도 밸류에이션 보니까 PER이 한 197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급등하면서 비롯된 그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점점 안정화되고 있죠. 그리고 최대 주가 하락에 대한 압력이 지금 잉여 현금 흐름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시장이 가진 막대한 기회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뭐 괜찮다, 아직 매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도 한 200달러까지는 무난하게 넘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까지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에 대해서 홍준만 FA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좀 빨리 정리해 주실까요? 뭐 넷플릭스 네네. 저도 미드 좋아하니까 관심 많은데요. 네. 사실 좀 이 언어가 문제거든요. 자막으로 시청해야 되는. 근데 이게 유럽권에선 좀 괜찮게 먹힐까? 좀 그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거기다 차트 보면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거 위험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괜찮은가요? 들어가도? 예, 이 부분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요. 저희가 차트를 봤을 때 뭐 스스로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근거가 많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유럽 진출하는데 아이들이나 10대들을 마케팅해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광고도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인터넷 TV가 늘어나면서 그 부분 그대로 또 담아낼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다음 다물 종목까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금융투자의 김민아 FA와 홍준만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투데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다양한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